올해 초 결혼한 20대 세대기고 저희 시어머니는 50대 초반입니다.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 생각보다도 더 젊어 보였고 어머님도 자기는 옛날 스타일의 시어머니들처럼 꽉 막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편하게 대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정엄마보다 몇 살 어린데다 외모까지 더 젊어 보여서 그랬는지 시어머니에게 너무 일찍 호감이 생겼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너무 무방비하게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이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서 그런지 시모가 시도 때도 없이 놀러 왔는데 그냥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 보다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활발한 성격의 시모와는 다르게 시아버지는 굉장히 말수도 적고 과묵한 분이라서 보통은 남편이랑 시모랑 셋이 놀러 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시모가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말도 잘 통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대부분 다 알아들어서 좋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 같은 시모들만 있으면 시월드라는 말이 왜 생겼겠나 싶을 정도로 마음에 쏙 들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역시나 시자는 어쩔 수 없는 시자였습니다. 일단 저는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자취할 때부터 인테리어 소품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희 친정집에 가보면 엄마가 집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놓고 사는데 엄마의 영향인지 저도 처음 21살 때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 월세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무턱대고 큰돈을 들여서 비싼 물건들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1,000원, 2,000원짜리 소품부터 어떤 건 제가 직접 재료를 사다가 만든 것도 많아요. 특히나 친구들이 예전부터 저희 집에 집들이를 오거나 생일 선물로 주는 작은 인형들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면서 지금도 저희 신혼집 곳곳을 꾸미고 있습니다. 예전에 해외여행 갔을 때 하나씩 사온 물건들도 있고 아무튼 하나하나 제게는 사연이 있는 소중한 물건들이에요. 반면에 저희 남편은 그런 것들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가면 그만이고 예쁜 물건들에는 흥미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남편은 제가 집을 어떻게 바꿔놓건 아무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살림을 합쳤기 때문에 모든 돈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경제적으로 따로 관리한다는 것은 제 기준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주로 맡아서 재테크를 하고 있고 남편에게는 어디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지 매달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부부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나 남편이나 매달 정해진 금액을 용돈으로 받아서 쓰고 있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밖에서 술, 담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용돈 대부분을 각자 취미생활에 사용하고 있어요. 남편은 컴퓨터 부품을 사거나 게임을 하는데 돈을 쓰는데 저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잘 몰라요. 그냥 뭐 좋은 게 새로 나왔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 정도고 반면에 저는 제 용돈으로 작은 소품을 사거나 집에 필요한 청소도구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용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엄청 비싼 명품 브랜드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찾아보던지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물건들 그리고 요즘엔 무인양품이나 오늘의 집 같은 곳을 뒤지다 보면 가격도 적당하고 예쁜 물건들을 구할 수 있어요. 비싸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과소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정말 꽂혀 있는 곳은 바로 그릇이에요. 결혼 전 혼자서 자취할 때는 아무래도 그릇을 저 혼자 쓰는 편이었고 집에서 밥도 잘 안 해 먹었기 때문에 좋은 그릇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좀 비싼 수입 브랜드의 그릇을 세트로 싸서 선물해 주셨어요. 막상 써보니 무게감도 좋고 음식을 담았을 때도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희 집에 집들이를 하러 놀러왔던 제 친구들이 그릇 너무 예쁘고 센스 있다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쪽으로 눈이 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트로 100만 원 이상 훌쩍 넘어가는 비싼 물건들이라 제가 쉽게 덥석 살 수는 없었고 장 보러 다니다가 제 용돈 남을 때면 한 개, 두 개씩 낱개로 사서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꽤 예쁜 그릇들을 많이 모았는데 자세히 보면 제대로 된 세트로 있는 물건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아직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고 다른 허튼 곳에 돈을 전혀 쓰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용히 뒤에서 저를 관찰하며
하나하나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부모님들을 집에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어머님께서도 저희 친정엄마가 사다 준 그릇이 마음에 드셨는지 이런 건 어디서 사냐고 물으셨어요. 제 결혼 선물로 친정엄마가 사주신 거라고 백화점에서 사셨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무슨 그릇을 백화점에서 사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세트로 얼마냐고 하시길래 티세트까지 다 해서 3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아까보다 더 크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릇을 뭘 이렇게 비싼 걸 쓰니? 깨지는 거 겁나서 어떻겠어. 어차피 그릇이야 쓰다 보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깨지면 나중에 낱개로 사다가 채워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는 어머님 표정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 후에도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셨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릇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느 날 평소처럼 주말에 남편이랑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온다는 예고도 없이 불쑥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워낙 예전부터 지나가다 잠깐씩 들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시모가 불쑥 집에 들어오더라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셋이 같이 TV를 보다가 제가 만든 저녁을 함께 먹고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선물이 하나 있다면서 가지고 오셨던 빨간 장바구니를 뒤지더니 뭔가 신문지에 둘둘 쌓인 커다란 물건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묵직하기도 해서 뭔가 싶었는데 신문지 포장을 열어보니 그릇이었죠. 너가 그릇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장 보는 길에 하나 샀단다. 웬일로 어머님이 이런 선물을 다 하실까 생각하면서 어머님 가고 난 뒤에 그릇을 살펴보니 바닥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다이소에서 산 3,000원짜리 그릇이었어요. 어머님 눈에는 내가 쓰는 몇만 원짜리 그릇이랑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그릇이 별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시댁에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몇 번 가서 살펴본 바로는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남편이랑 아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 딱 필요한 물건들만 있고 깔끔하게 다 비워져 있었어요. 식사 대접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시아버지까지 4사람 밥 먹는데 그릇과 수저가 전부 짝이 안 맞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시더라고요. 어차피 제 살림도 아니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라서 그냥 시댁 쪽은 이런 분위기인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어요.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하고 살던지 그건 그 집의 안주인 마음에 달려있는 거라서 누가 함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주고 가신 싸구려 그릇을 볼 때마다 기분이 점점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서 쓰는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시댁에서 어떻게 하던 말던 그걸 왜 저한테까지 강요하려 하시는 걸까 생각했어요. 어머님께선 그 후로도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그때마다 내가 사준 그릇은 어디 있냐고 잘 쓰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사준 거 안 써? 마음에 안 드니? 사실 어머님이 가져다 준 그릇은 아직 상표도 떼지 않은 채 찬장 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이 싸고 비싸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 꺼내놓고 쓰는 모든 식기가 전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짝 안 맞는 한 짝만 따로 돌아다니는 것이 싫거든요. 색깔도 완전 혼자 튀니까 함께 꺼내놓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님에게는 그냥 설거지 안 했으니까 나중에 쓰겠다 하는 식으로 둘러대고 말았는데 제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머님께 연락이 오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속을 긁더라고요. 예, 나 지금 집 앞에 다이소에 왔는데 여기 싸고 예쁜 그릇 많다. 사진 보내줄 테니까 골라봐. 내가 이따 너네 집 갈 건데 몇 개 사다 줄게. 그러더니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그릇 사진이 잔뜩 오더라고요.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저는 다이소 그릇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어머님께 괜찮다고 안 사주셔도 된다고 거절했는데 어머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이건 어떠니? 그럼 이런 건 어때? 하며 계속 사진을 보내오시더군요. 안 그래도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짜증나게 대체 왜 저럴까 싶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진 확인도 안 하고 답장도 안 보냈어요. 단순하게 며느리 집에 그릇을 사주려고 하는 훈훈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남편한테라도 따로 이야기를 해서 어머님이 더 이상 우리 집 살림에 관심을 안 갖게 해달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저희 집 식탁 위에 어머님이 사다 놓고 간 그릇들이 10개도 넘게 있었어요. 남편도 낮에 있었던 정황을 모르고 있으니까 엄마가 좀 전에 와서 이 그릇들 다 주고 갔다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오셨나 싶기도 하고 싫다고 하는데 굳이 돈까지 쓰면서 사오신 이유를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올려둔 제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뒤죽박죽 쌓여있는 그릇들을 보니까 스트레스가 확 올라왔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저 안 쓰니까 환불하게 영수증이라도 달라고 했죠. 아니 그걸 왜 환불해? 그냥 집에 두고 지금 있는 거랑 같이 섞어서 써.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받아놓고 구석에 처박아둘까 생각한 적도 있지만 시어머니 성격상 매번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자기가 사준 그릇 어디 있냐고 하실 게 뻔한 일이었죠. 이제 결혼한 지 겨우 3달 넘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머님이 하나하나 제 살림에 간섭하실 것 같아서 저도 더는 참지 않고 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저 이런 그릇 안 써요. 친정엄마가 사준 그릇도 아직 많고 필요하면 제가 사서 쓸게요. 이거는 영수증 주시면 환불하던지 아니면 시댁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저보고 백화점에서 비싼 물건만 사는 허영심 가득한 여자랍니다. 너 벌써부터 그러면 안 돼. 싸고 좋은 것들도 많은데 쓸데없이 비싼 걸 살 필요가 없어. 너네 집에 자꾸 이상한 물건 하나씩 늘어나던데 걱정이다 진짜. 돈 관리를 너가 하니? 아무리 짜증나도 시어머니고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최대한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돈 관리 누가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거기서 짜증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돈 관리를 누가 하는지가 지금 왜 나옵니까? 제가 설마 집안돈 빼돌려서 펑펑 쓰고 다닐까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건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 용돈으로 사는 거고 남편도 전부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집 돈 관리는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옆에서 저랑 시모가 전화통화하는 걸 듣고 있던 남편이 제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자 깜짝 놀라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제 전화를 넘겨봤더니 시모에게 우리 집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러냐면서 당장 전부 환불해버릴 테니까 내일 영수증 달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낮에 시모에게 왔던 카톡 내용들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아무래도 당신 엄마가 내가 살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원한다면 얼마든지 남편에게 살림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거기에서 제 편을 들어주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모든 상황을 알았으니까 시어머니는 본인이 커버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시모가 사온 그릇들을 정리하더니 시댁에 다 가져다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말도 없이 사다 주면 전부 반품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시모는 남편에겐 아무 말 못하고 저한테 다시 전화해서 대체 우리 아들한테 뭔 소리를 했길래 애가 저렇게 화가 났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님의 아니고 제 남편이니까 저희 집안일에는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릇 하나 사는 것부터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마다 어머님 허락을 받아야 할 이유 절대 없다고요. 제가 처음으로 세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님도 좀 당황하셨는지 자기는 걱정하는 마음에 좋은 의미로 그런 건데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자기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저한테 사과도 전혀 없이 마치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모와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걱정은 감사하지만 앞으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저희 집에도 오실 때도 이제부터는 허락받고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전화 끊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처음에는 자긴 쿨하다면서 옛날 시어머니들과는 다르다고 하더니 제가 쓰는 돈은 전부 남편이 벌어온 돈 쓰는 것 같고 꼴보기 싫었나 봅니다. 나가서 돈 안 벌고 제가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면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라도 한번 해볼 텐데 맞벌이하고 있고 연봉도 비슷한데 이러시니까 진짜 당황스럽네요.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 눈치 보면서 제가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시어머니 헛소리 한마디에 쫄아야 합니까? 꼴 보기 싫으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할 거고 기분 나쁜 건 나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으로 젊은 척 해봐야 늙어 빠진 머릿속은 숨길 수 없네요. 3달 만에 본 모습 드러낼 거 뭐하러 지금까지 쿨한 시어머니인 척 참고 있었나 몰라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